주말에도 쉬지 않는 통키뉴스와 히사모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3월 이후에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꼭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함께 즐겁게 투자하면서 좋은 정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3월 20일 뉴스는 미국 현지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아틀란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애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란타 총격 사건 참사 사흘 만에 현지를 직접 찾아서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차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연설에 나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와 폭력에 맞서 침묵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증오와 폭력은 보이는 곳에 숨어 있고 침묵과 자주 만난다며 이제 우리 모두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연설 내용은 아시안 증오 범죄 급증 현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되는데요. 연방 의회에서 진행되는 입법적인 지원 부분과 더불어 현실에서 누구라도 증오 범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오랜 세월 인종차별의 온상이 된 것도 직접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 외에도 이를 묵인해주고 용납해주는 다수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명한 지적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나서야 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증오와 폭력은 보이는 곳에 숨어 있고 침묵과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근데 막상 본인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지난번 이 영상에 대한 통키뉴스에 많은 분들이 격려와 좋은 영상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글들이 참 많으셨고요.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한인 여성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 들었습니다. 당장 집세도 내야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도 들어 저도 얼마간 도네이션 했네요. 김효수님이신데요.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은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적어둡니다. 마음속에도 새겨둡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격려 감사드리고요. 중국 수입김치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처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성우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에 대한 초창기의 경험을 느끼면서 당하면서 요즘도 가끔씩 당하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문득 단일 민족, 한민족, 하나된 민족이라고 하는 한국에 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얼마나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인종차별적 무시와 이런 것들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무시당해서나 폭력을 당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아시아인들의 폭력 사태를 범하는 이 정말 정신병자들을 가만히 보면 참 치사한 인간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힘없는 약자들,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힘없는 아시아인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또 굉장히 젊은 층들이에요. 참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증오와 폭력과 불의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고요.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뉴스타 부동산 회장인 남문기 씨. 향년 67세로 사망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일단 지병 간암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수차례
수술과 투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7시 48분 지금으로부터 한 4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는 한국 건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라고 하고요. 미국은 LA 부동산 본사 4층에 미국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향년 나이가 67세입니다. 참 이럴 때 보면 인생 무상이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가져요. 그쵸? 67세면 요즘 같은 때는 너무 일찍 운명한 거지요. 그쵸? 67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헐떠듬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인생의 시간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슬픔을 당한 유족들, 그 다음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삼가,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AMC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가 오랜 침묵을 깨고 주말을 맞아 본격 재개관에 나서고 있습니다. AMC는 어제 3월 19일 전국에 있는 영화관 98%가 문을 열고 재개관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AMC는 미국 전역에 500곳 이상의 영화관들이 있고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인 98%가 재개관을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딱 작년 이맘때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 거의 1년여 동안 문을 열지 못했던 AMC 영화관들은 최근에 바이러스가 극감소세를 보이면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몇 주 전에 뉴욕에서 먼저 오픈을 했잖아요. 자,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여서 AMC 영화관들이 어제 하루 만에 40곳 이상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토요일과 내일, 일요일, 모레까지 52곳의 영화관들이 재개관하고 영화를 상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내 AMC 영화관들이 총 54곳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AMC 영화관들은 사실상 완전 정상화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AMC 측은 각종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안전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AMC의 전국 영화관 98% 재개관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약 8개월 만에 거의 상점 벽해 수준으로 달라진 상황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AMC는 영화관 상영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었던 데다가 갈수록 많은 영화들이 넷플릭스 등을 통해 바로 안방으로 찾아가는 분위기여서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 속에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8개월 만에 극적으로 백신 접종 등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다시 예전의 위험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이 주식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3불 93센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완전히 V자 반동으로 잘 올라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주식이긴 했죠. 그렇죠? 어찌됐든 AMC의 선전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자, 또 하나의 소식은 심각한 유럽 소식입니다. 더는 피할 수 없어서 프랑스, 파리 등의 수도권에 세 번째 락다운, 세 번째 경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프랑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또다시 봉쇄에 들어갔는데요. 자, 프랑스의 장 카스텍트 텍스 총리는 18일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파리를 포함하는 일드 프랑스 광역주의 8개 주에 20일부터 4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드 프랑스가 차지하는 면적은 1.9%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8%에 해당하는 1217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북부 광역주에 있는 5개 주와 센마리팀, 웨르, 알프마리팀 등 8개 주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한정 봉쇄를 내렸으나 이번 조치는 평일에도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3월과 5월, 10월과 12월 봉쇄 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낮에 시간 제약 없이 이동 확인서를 소지한 채 주거지 반경 10km 이내 외출이 가능하고요. 작년에는 1시간 동안 1km 안에서만 이동이 허용됐었습니다. 대신
지역 간 이동은 금지가 되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출석 인원을 절반으로 유지한 채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필수 사업장은 장사를 할 수가 없고요. 지난해 봉쇄 때와 달리 필수품의 책과 음악도 포함돼 서점과 음반 가게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프랑스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바로 3차 대유행이 왔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 내릴 수 있는 또 조치네요. 3차 대유행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이미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미국 전역에 강력한 전염성과 강력한 사망력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또 태클이 들어왔네요.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틱톡처럼 테슬라가 중국의 어떤 스파이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쪽에 테슬라 사용하지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시진핑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중국에서 스파이 짓을 했다면 회사를 문 닫을 각오가 돼 있다. 굉장히 단호한데요. 그만큼 지금 중국 시장은 뭐 놓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자, 오늘 또는 내일 테슬라에 대한 분석 영상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아크 인베스트의 CEO인 캐티 우리 CEO 같은 경우는 변함없는 테슬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가 처한 위치는 결코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일본이 코로나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올해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에 해외 관중을 안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미 표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전액 환불 처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요즘 대파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파테크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파테크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직접 파를 키워가지고 먹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이 농수산물의 문제는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파고 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배춧값 파동도 그렇고 좀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일본의 지진 소식입니다. 10년 전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도후쿠 지역에서 연이어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열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어저께입니다. 6시 9분께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7.2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 대부분 지역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발생을 했고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진의 절대적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와는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강도입니다. 일본 참 마음으로는 참 진짜 나쁜데, 그래도 일본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또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본의 몇몇 못된 정말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일본의 국민들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죠. 주말에도 쉬지 않는 우리 통키 뉴스와 히사모 뉴스,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뉴스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